안녕하세요. 부만남입니다. 3월달이 됐는데 1월달에 세웠던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기업이나 팀들이 목표를 설정해놓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바로 요거예요. OKR,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웠던 목표들이 좀 희미해지고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좀 없애고자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2021년 1월 달에 시무식 하면서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죠? 가장 큰 목표는 그거였죠. 올해 매출은 좀 얼마 정도 달성을 해서 작년보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3월 말이 돼가는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잘 해왔나라고 돌아보면은 좀 놓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포트폴리오 구성도 좀 해보려고 했고, 홈페이지도 리뉴얼 하려고 했고, 우리 레이어 브랜딩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까 또 놓친 것 같기도 해요. 올해만큼은 놓치지 않고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갖고 왔어요. 목표를 세울 때는 굉장히 거창하고 의욕이 넘쳐가지고 세웠는데, 진행하는 와중에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 상황에 휩싸여가지고 결국 그 목표보다 상황을 해결하는 데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비단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다른 기업들 팀들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이니까 이것들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아저씨인데, 존 도어라는 아저씨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이 OKR을 해서 성공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은 구글이 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아이디어만 있고 열정만 있는 그런 남자애들 둘이었는데, 그들에게 이 사람이 OKR과 함께 $1200만 투자하면서 그때부터 구글이 이 방법을 써가면서 성장을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안에 보면은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서문을 써주고, 그 사람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CEO들의 사례들이 안에 있고, 그것들이 뭔가 외부에서 누가 써준 것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자기의 체험담을 막 담아가지고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이제 투자자니까 투자도 했을 것이고, 투자한 기업들이 잘 되었으니까 그들이 이 사람 책에 도움을 줬겠죠.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배워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본격적으로 OKR이 뭔가라고 하면 OKR의 O는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KR은 키 리절트의 핵심 결과, 요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랑 핵심 결과를 쓰고 그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달성해 나가는 방법이고, 조직 전체가 동일한 사안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경영 도구라고 얘기한대요. 목표는 방향을 의미하고 핵심 결과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한 이정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핵심 결과를 쓸 때는 간결하게 써야 되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측정이 가능해야 돼.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하겠다, 개수를 나타내서 그거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몇 명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들겠다 라든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핵심 결과가 달성이 되면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게 짜야 돼. 목표를 잡았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결과들을 짜야 된다는 거죠. 예시를 보면 이렇게, 인텔은 이렇게 짰었대. 1980년도에 2분기 거. 간단하게 우리가 써야 될 건 이거고, 표만 보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기준이라든가 이 OKR이 갖고 있는, 이 책에서는 슈퍼파워라고 하는데 슈퍼파워 4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알고 써야 된다. 먼저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거나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로 추려내고 그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핵심 결과는 3개에서 5개 정도만 잡아라. 더 이상 잡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들이 벗어나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거나 뒤로 보내거나 해야 되겠죠. 슈퍼파워 2번째는 팀의 정렬과 연결. 팀의 목표랑 개인의 목표가 잘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느냐. 이 OKR은 되게 수식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려야 된대. 기업의 목표, 팀의 목표, 개인의 목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는데, 그것들을 위에서 써서 아래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그걸 직접 쓰는 거야. 각각 이 목표를 본 상태에서 우리 팀이 어떤 팀이니까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식의 핵심 결과를 가지고 가야겠다 라고 각각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개를 할 수 있고, 공개된 상태에서 서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돼야 된다는 거.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올라간대. 내가 목표가 이거였다라고 공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개하지 않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성률이 높다
슈퍼파워 세 번째는 책임 추적. 아까 말했던 대로 추적이 가능한가, 그리고 수정이나 변형이 가능한가. 일단은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면 5개를 했어야 되는데 3개밖에 못했으니까 몇 개를 못했구나, 부족했구나라는 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한번 정해놓은 걸 계속 끝까지, 뭐 예를 들어 3개월은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끝까지 주구장창 끌고 가는 건 아니라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맞춰서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돼야 되고, 계속 이제 보는 거죠. 계속 보고, 뭐 일주일이 됐건 뭐 한 달이 됐건 정해놓고 리뷰를 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책임 추적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점수를 매긴대요. 0.0에서 1.0까지의 구간을 나눠서 7점에서 1.0점은 녹색, 이건 이 정도면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고, 0.4에서 0.6은 노란색,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목표 달성에는 못 미친 거, 그리고 0.0에서 0.3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거. 이게 점수를 매긴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달성률을 그러면은 무조건 1점으로 만들 수 있게 세워야 되느냐 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한 7점에서 8점 정도 나올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100% 달성했다고 하면 오히려 목표가 너무 낮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숫자로만 표현됐을 때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5개 하는데 3개는 했어.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열심히 했거나 놓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 자기평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가 있지만 옆에 자기평가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시장 침체 때문에 OKR 달성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규 고객 7개를 추가로 했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래서 0.9점을 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한 갑자기 변수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70%나 했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가산점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회고인데, 실행만 계속해서 이어질 때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OKR 주기를 마무리하면서 회고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목표를 모두 성취했는가? 그렇다면 기여 요인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성공을 가로막은 것은 무엇인가? 성취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번 교훈을 통해 다음번에 OKR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슈퍼파워 네 번째는 최고를 향한 도전.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가?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때 더 생산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아까 말하면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성과가 7, 8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워줘야 조금 더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OKR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OKR의 동반자라고 한 CFR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회고나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OKR과 CFR 이렇게 알면 되고, CFR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대화하고 피드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나 보통의 큰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도 뭐 실무식 종무식 하듯이 1년에 한 번 동안 그냥 연관 성과 검토해버리고 잘했네 못했네 다음에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끝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런 거는 오히려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된다 라는 거고, 여기 이제 어도비도 이걸 활용해서 성장한 사례가 나와요. 어도비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면서 더 성장을 했다. 근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야. 대화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그 다음에 잘못됐거나 안 됐던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OKR은 조금 더 뭐 좀 이성적이라고 하면 CFR은 조금 더 인간적인 목소리를 더해준다. 1대1로 얘기할 수도 있고 팀 간에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주기적으로 우리가 세웠던 목표들이 잘 달성이 됐는지 체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식축구팀으로 비유를 하자면 목표는 골대고 핵심 결과는 야드라인이다. 경기를 준비할 때 우리 감독이랑 선수들끼리 영상을 보고 리뷰를 하고 뭐 주중에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CFR이라고 보면 된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OKR과 보상을 엮으면 안 돼. 그러니까 OKR을 잘했으니까 이걸로 보상을 줄게. 이렇게 하면 OKR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없어. OKR이 잘 됐으므로 보상이 된다? 그럼 난 OKR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OKR을 세워야겠다라고 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OKR을 이용해서 목표랑 핵심 결과를 설정하고 CFAR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분석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다. 이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알고 있는 팀도 많을 텐데, 결국은 이걸 잘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분석해내야지 효과를 본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았으니까 조만간에 OKR 설정을 한번 해봐서 일단 저랑 임원진들끼리 먼저 큰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각각 팀별로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